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정인태 교수 베트남으로 도망간다, 가서 잡는다. 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도망가게. 이거 법적으로 제가 강력하게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슨 뭐 경찰을 대동하고 뭐 제가 또한 뭐 유학 업체 대표하고 짬짬이 한 것처럼 이러면서 계속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 이미 고소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경찰이 강력하게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정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징역 7년 이하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트남으로 도망간다, 뭐 가서 잡는다, 막 이런 헛소문들을 퍼뜨려가지고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이거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베트남 우호 협력위에 강하게 뜰 것이다. 제가 이 사실상 베트남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이 많은 활동을 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게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제 그 한국어 교육센터였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말 많은 학생들 이렇게 가르쳤죠.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아 아이들 돌보는 일, 그리고 이 어린이들, 네, 이 어린이들에게 각종 학용품이라든지 도움을 주는 이러한 일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여기 제 얼굴이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 어린이들, 참 신발도 없는 이 어린이들 돕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섰고요. 이렇게 놀이터 만들어주는 일, 그리고 부모 때문에 에이즈 걸렸던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 돕는 활동, 또 많은 어린이들에게 장학금 주는 활동, 네, 이런 활동들을 제가 계속해왔고, 베트남 국립대학에서도 제가 직접 책을 출간해서 이 책의 수익금은 다 이 어린이들 돕는 그 돈으로 사용했고, 이렇게 제가 놀이터를 어린이들에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배달 민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불하고 각종 식료품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제가 해왔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을 해가지고 저를 쇠파이프로 살해하려고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들, 그리고 돈을 훔쳐가는 행위, 이게 이제 CCTV에 찍힌 거죠. 이 쇠파이프. 네, 그래서 이 CCTV도 다 끊어놓고 제가 이렇게 법정에 섰습니다. 이때 이 한국인들, 이 못된 한국인들과 베트남인들이 손을 잡고 제 일을 방해한 거죠. 저는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해서 제가 이렇게 3년 거주증을 가지고 이 베트남에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이 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베트남으로 도망가네, 이런 얘기를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거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박형수 의원 한국일보에 보면은 베트남 봉화타운, 그러니까 봉화의 베트남타운 조선 국비지원 첫 단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천억, 전에는 한 500억 정도 드리는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국책 사업으로 전환해서 총 3천억 규모의 연차 산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봉화 베트남 타운 조성 프로젝트, 베트남도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베트남 국영 방송이 와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네, 이 충효당은 베트남 리 왕조 후손이자 화산 이씨 후손으로 임진왜란 때 전사한 이장발, 남다른
충성심과 효성을 기르기 위해 건립이 됐고요. 그래서 리 왕조는 베트남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킨 왕조로 베트남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인 화산 이씨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역사를 품은 봉화군의 베트남 타운이 조성돼 한국과 이 베트남 간의 문화 역사 교류의 거점이 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트남 리 왕조 7대 왕자인 이 용상은 중국계 진시 왕족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탈출해서 1226년에 고려 웅진 화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후 몽골군과의 전투에서 공을 세우자 고려 고종은 이용상에게 화산 이씨라는 성씨를 하사하게 됩니다. 그의 후손인 이장반은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19의 어린 나이로 평머스라의 가장이면서도 모친의 허락을 받고 전장으로 달려가 문경 세제에서 혈전 끝에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베트남 국영방송의 한배수교 25주년 기념 역사 다큐로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은 약 5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이 베트남 역사 공원과 베트남 길, 베트남 마을을 조성하는 봉화 베트남 타운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봉화군은 화산 이씨의 새거지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현존한 리 왕조의 유적인 충효당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 베트남 타운 조성을 바탕으로 양국 간 우호 증진의 가교 역할은 물론 농수산물 수출과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봉화 군수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20여 년을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면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베트남의 63개성을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배낭을 메고, 그리고 특히나 54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 소수민족 행사 그리고 소수민족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생활을 하면서 배달민족의 뭔가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난생사, 알에서 태어난,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주몽, 이게 알에서 태어난 난생사화가 있죠. 그리고 이 베트남이 새에 대한 굉장히 이 새에 대한 굉장한 그 역사 문화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동이족 문화가 바로 이 모계사회입니다. 이 모계사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고구려 유민들이 동남아 쪽으로 퍼져나갔는데 여기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20년 전부터 이런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무슨 도둑놈 취급하고 경찰을 대동해서, 그 경찰에 제가 고소장을 넣었기 때문에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제가 횡령이라도 공금횡령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이자가 경찰이 미쳤다고 저자의 대동에 함께 하겠습니까? 이자가 완전히 망상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자를 경찰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거다. 그리고 제가 베트남으로 도망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잡는다 하면서 업무방해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고소장이 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심판하겠다. 그리고 제가 한국 베트남은 제가 수시로 오갔던 곳입니다. 20년 동안. 근데 뭘 도망갑니까? 제가 수시로 한국 베트남 오갈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우수한 유학생들도 한국 대학에 배치하는 일을 할 것이며, 그리고 계속해서 이 봉화군, 이걸 추진하고 있는 이 교수님과도 제가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요즘에 이 일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팀을 만들어서 반드시 이거 영화도 제작을 하겠다. 영화도 제작을 해서
이 이용상 영화 여기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활동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국 베트남 우호 협력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20년 동안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결실을 만들어내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정인태 교수가 베트남으로 도망간다 뭐 이런 헛소리하는 거 저한테 계속 다 제보를 해주시고요. 뭐 경찰을 대동해서 뭐 찾아간다. 무슨 그 한 유학업체 사무실에 찾아간다. 이자가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한국은 이제 계속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그냥 막 무법천지처럼 행동하다가는 베트남 공안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쫓아와서 업무 방해한다. 그러면 바로 베트남 공안들이 이자를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행보를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사실 아픔이 있었죠. 이렇게 저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까지 겪으면서 제가 참 베트남 법정에 외롭게 서서 변호사들이 저를 모함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외국인이 홀로 이 자리에 서서 인민위원 2명 그리고 판사 여기 검사 그리고 경찰에 둘러싸여 가지고 제가 이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저를 2년 동안 철저하게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승소했고 판사가 제 앞에 와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면서 머리를 숙였고 그 다음에 검사가 또 저한테 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 터이라는 선생님이라는 칭호가 굉장히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들이 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인민위원들이 내려와가지고 직접 저한테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다. 어떻게 한국인이 이 재판에서 변호사도 없이 승소할 수 있었는가 최초의 일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 부분을 저한테 사과한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베트남의 우수한 그리고 서류 위조하지 않는 훌륭한 학생들을 많은 한국 대학에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대학들이 저한테 분교를 만든다. 네, 베트남에 분교를 만들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을 달라. 이런 연락들이 여러 대학이 오고 있고 또 한 대학은 직접 이 수도권에 분교를 만드는데 많은 유학생들을 제대로 된 유학생들을 유치해달라는 그러한 제안이 오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자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함께할 지금 동지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 동지들과 함께 이 반드시 이루어서 한국 베트남 우호 협력 이러한 일 그리고 소수민족 고구려 유민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그리고 배달민족 동이민족 이 관련성 그래서 동이 역사 문화 그래서 배달 동이 역사 문화 여기에 대한 다양한 그러한 제 비전 그리고 베트남의 전문대학교를 만들겠다라는 비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구현해 나가겠다 실천해 나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를 모아가는 자들은 한국 베트남 어디를 쫓아와서 방해를 하든지 간에 바로 법적 조치해가지고 강력하게 심판을 하고 요즘에 저는 와신상담을 생각합니다. 와신상담 매일 이 쓸개를 씹어먹는 심정으로 이런 작자들을 심판하겠다. 나의 앞길을 막고 나를 명예훼손하고 계속 뒤에서 거짓 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강력하게 심판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그러한 역사적인 일을 방해하는 자들 용서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